안녕하세요. 대만은 예뻤다 조의 김지민. 최수진입니다. 먼저 저희가 설명할 내용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분석 리뷰. 둘째, 랜덤 포레스트. 셋째, 다별량 회귀 분석. 넷째, 기대 결과와 분석 결과 비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콘크리트는 매우 복잡한 물질로서 물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들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를 이 데이터 분석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1차 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를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정준상관 분석 결과로는 두 변수 집단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재료 변수들 중 로딩이 가장 낮은 SP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변수를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텝 펑션을 통해 AIC가 908.6으로 가장 낮은 모형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시멘트, 물, 장골재, 굵은 골재, 플라이 애쉬 이 5개 변수가 최종 선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분석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랜덤 포레스트는 일반적으로 디시전 트리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고 트리를 여러 개 사용해 과적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데이터는 연속형 변수로서 디시전 트리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하여 변수의 중요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지만 범주화시켜서 랜덤 포레스트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변수의 중요도를 정확도와 노드 불순도 개선에 얼만큼 기여하는지로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Y1 슬럼프에서는 물과 장골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Y3 압축 강도에서는 공통적으로 시멘트, 플라이 애쉬, 슬래그 변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별량 회귀 분석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텝와이즈를 통해 선택된 5개 변수만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종속 변수별 회귀 모형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Y1인 슬럼프의 아웃풋입니다. P밸류로 보아 유의 수준 0.05 하에서 물, 굵은 골재, 장골재 변수가 유의하였습니다. 물 1kg 증가 시 슬럼프 0.3cm 증가, 굵은 골재 1kg 증가 시 슬럼프 0.04cm 증가, 장골재 1kg 증가 시 슬럼프 0.05cm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결정 계수값이 0.2864로 그다지 설명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Y2인 플로우의 아웃풋입니다. P밸류를 보면 유의 수준 0.05 하에서 5개 변수 모두 유의하였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 3개에 대해서 물 1kg 증가 시 플로우 0.72cm 증가, 굵은 골재 1kg 증가 시 플로우 0.07cm 증가, 장골재 1kg 증가 시 플로우 0.1cm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정된 결정 계수값이 0.4745로 Y1보다 설명력이 좋았습니다. Y3인 압축 강도의 아웃풋입니다. P밸류를 보면 유의 수준 0.05 하에서 5개 변수 모두 유의하였습니다. 역시나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 3개에 대해서 물 1kg 증가 시 압축 강도 0.18MPa 감소, 시멘트 1kg 증가 시 압축 강도 0.08MPa 증가, 플라이 애쉬 1kg 증가 시 압축 강도 0.07MPa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정된 결정 계수값이 0.887로 설명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다음은 기대 결과와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업성에 대한 변수 슬럼프와 플로우는 시멘트와 장골재, 물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멘트는 콘크리트의 주 재료로 시멘트가 많을수록 작업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실제로도 시멘트가 많을수록 작업성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슬럼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였습니다. 장골재는 양이 많을수록 작업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실제로도 장골재 양이 많을수록 작업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물 또한 많을수록 작업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실제로도 물이 많을수록 작업성이 증가하였고 가장 큰 영향력을 띄었습니다. 두 번째, 강도에 대한 변수인 압축 강도입니다. 시멘트가 많을수록 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분석한 결과 예상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은 많을수록 반죽이 묽어지므로 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분석 후 예상에 맞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골재와 굵은 골재 모두 많을수록 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분석 결과에서는 골재가 많을수록 강도가 감소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이애쉬는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실제로는 플라이애쉬가 많을수록 강도가 증가하였고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7개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하였으나 1차 데이터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장 유의한 5개의 변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얻고자 했던 각 재료들의 영향력과 배합비 등을 2차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골재가 전체 콘크리트 중에서 약 70%를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우리 데이터에서도 골재의 비율이 평균 70%였습니다. 따라서 골재와 골재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의 최적의 비율이 7대 3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나머지 재료 중 물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물이 전체 콘크리트의 약 8에서 10%를 차지하고 앞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물의 로딩이 세 변수 모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미세한 양의 변화에도 Y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 조절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멘트와 플라이애쉬는 각각 전체 콘크리트의 10%, 7%를 차지합니다.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비율은 물과 비슷하나 두 변수 모두 로딩 값이 물보다 낮으므로 영향력은 비교적 작습니다. 또한 다른 재료들과는 달리 시멘트와 플라이애쉬만 작업성과 강도를 모두 높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의 반죽 제조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콘크리트의 반죽을 제조하는데 작업성 또는 유동성이 낮다면 물을 추가하게 되고 이때 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반죽이 묽어지고 결국 취성, 즉 반죽이 부러지는 성질이 증가하며 재료 균열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콘크리트를 제조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결국 좋은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업성이 낮을 때 물을 아주 소량씩 추가하여야 합니다.
콘크리트의 주 재료는 물, 시멘트, 골재로 반죽이 만들어지며 반죽의 물기로 작업성을 해석합니다. 이때 혼화제인 플라이애쉬를 첨가해 콘크리트의 품질을 개선시키는데 적당한 강도를 조절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반죽의 물기가 가장 중요하나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